안녕하십니까. 우동 1구역 총회소 집 요구자 공동대표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13일 조합의 가계약 협의회 모집 공고 및 2월 20일 협의회 구성 알림 공고에 따라 구성된 우동 1구역 조합의 가계약 협의회원입니다. 사업 시행인가 고시라는 반가운 소식은 잠시였을 뿐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신청 그리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거치며 갈등이 발생했고 해임 총회 기간 내내 우동 1구역 조합원은 극단적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현재의 갈등과 사업 중단의 원인은 DL과의 계약, 비대위들의 온갖 비방, 허위사실, 억지, 고소고발 등 조합원 분열과 해임 총회에서 철에서 접수를 고의로 거부하여 성원되지 않았던 총회를 성원되었다고 발표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더 우려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해임 총회 가처분 결과 후에도 해임 총회 소집 요건이 지나치게 쉬어 다시 해임 총회가 개최되고 갈등과 분열로 사업 중단은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 총회를 개최해 DL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든 분열과 사업 중단의 원인인 일부 조합원 제명 그리고 일부 이사 해임, 정관 변경, 사업비 예산 승인 등을 수립해 우동 1구역 재건축을 정상화시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1호 안건인 DL과의 계약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총회 전까지 계속해서 다른 안건의 내용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호 안건 2024년 12월 15일 DL 제시 계약안 기준 계약 체결의 건 제한 사유입니다. 12월 15일 DL은 공사비, 마감 자재와 독소 조항이 삭제된 계약 조건을 제출했습니다. 11월 30일 선정 취소 총회가 있었으나 조합의 선정 취소 통보 전에 제출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DL은 공문에 당사와의 계약 체결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DL의 12월 15일 공사비 등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제1호 안건이 의결되는 경우 당연히 시공자 지위인 DL과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을 하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DL이 시공자 지위기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호 안건과 관련한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잊고 있는 선정 취소 총회의 사유와 비대위의 시공자 지위 회복 요구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조합이 선정 취소 총회를 해서 DL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대위들은 정작 중요한 원인이었던 선정 취소 총회를 개최한 이유를 항상 감추고 있습니다. 조합이 아무 이유 없이 선정 취소 총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선정 취소 총회를 개최한 이유를 대부분 잊고 있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공자와의 계약은 재건축 전체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조합장과 임원은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데 만일 임원이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독소 조항을 남기고 공사비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면 오히려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DL은 21년 3월 선정 후부터 24년 10월 31일까지 공사비 제시를 거부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DL의 지속적인 거부는 사업 지연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비대위는 4년 동안 조합의 협상 미숙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약은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로 대립하게 되는데 조합과 DL의 첨예한 대립은 공사비 제시와 독소 조항 삭제였습니다. 조합과 DL 누구도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지만 조합 입장에서 DL의 공사비 제시 거부와 독소 조항 삭제 거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공사비 제시와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해 최후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선정 취소 총회를 11월 30일 개최했고 결국 DL은 12월 15일 공사비를 제시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계약 조건을 제출했습니다. 조합의 최후의 수단이었던 선정 취소 총회가 효과를 본 것입니다. DL 일부 직원 및 이들과 내통한 비대위는 가계약 체결 전에는 공사비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4년 12월 15일 DL 본사에서는 공사비를 제시함으로써 DL 일부 직원 및 이들과 내통한 비대위가
전부 허위의 사실로 조합원들을 현혹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정 취소 총회를 통해 원하는 공사비와 독소조항 삭제를 이룬 건 오직 조합과 조합원의 힘이었으며 비대위는 DL 일부 직원과 내통의 조합 비방에만 몰두했을 뿐입니다. 조합의 계약 원칙은 항상 분명했습니다. 21년 3월 입찰 당시 조건을 사업 시행인가 도서에 반영한 공사비 제시, 그리고 독소조항 삭제입니다. 이를 제시하지 않아 선정취소 총회를 개최했는데 선정취소 총회 후 DL이 조합의 계약 원칙이었던 공사비 제시와 독소조항을 삭제했으므로 조합은 DL과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제시를 안 하면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공사비를 제시했으니 다시 계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논리도 이유도 없습니다. 조합이 세운 계약의 기준은 공사비 제시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뿐입니다. 선정 취소 총회를 해서 DL과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시각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정 취소 총회를 함으로써 공사비 제시와 독소조항 삭제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악화된 관계는 차츰 회복할 수 있으나 공사비 없이 그리고 독소조항을 남긴 채 계약했다면 조합원 손해는 절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는 조합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비대위는 시공자 지위 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DL은 여전히 우동 1구역 시공자로 시공자 지위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판례에 따라 선정 취소 총회를 했다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선정 취소 통보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조합은 선정 취소를 통보한 사실이 없어 법률상 DL은 아직 우동 1구역의 시공자입니다. 따라서 비대위가 주장하는 시공자 지위 회복 요구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11월 30일 총회에서 선정 취소 결의가 되었으니 실체적으로 우동 1구역 시공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정 취소 결의 후 12월 4일 조합은 선정 취소 통보가 아닌 공사비 제출을 요청했고 12월 15일 DL은 계약 체결 절차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사비를 제출했습니다. 공사비 제출 요청과 공사비 제출은 시공자 지위를 인정하고 시공자 지위에서 한 것이므로 DL은 실체적으로도 우동 1구역 시공자입니다. 즉, 시공자 지위를 회복해 달라는 DL의 요구와 시공자 지위 회복을 위한 총회 개최를 요구하는 비대위의 주장은 법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 요구는 비대위의 모순입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이라는 말에는 시공자 지위에서 박탈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대위의 주장은 11월 30일 총회로 시공자 지위가 박탈되었으니 그 총회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DL이 공사비와 독소 조항을 삭제한 계약 조건을 제시한 날은 12월 15일입니다. 즉 비대위의 주장처럼 11월 30일 총회로 DL의 시공자 지위가 박탈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면 11월 30일 총회 후에 제출한 DL의 공사비와 독소조항 삭제는 시공자 지위에 없는 자가 제시한 것이므로 무효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12월 15일 DL이 제출한 계약 조건이 유리하니 계약해야 한다면서도 12월 15일 DL이 제출한 계약 조건이 무효가 될 수 있는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은 법률 위반 및 DL과 결별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이 필요하다거나 지위 회복을 하겠다는 자체가 이미 시공자 지위에서 박탈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지위 박탈의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면 DL은 시공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 DL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경쟁 입찰해야 하는데 시공자 지위가 아닌 DL 한 개 사만을 대상으로 수혜 계약하는 것과 같아 법을 위반한 것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회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DL과 완전히 결별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어 비대위가 요구하는 시공자 지위 회복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제야
DL과의 계약 체결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이제야 시공자 지위 회복이 모순이라는 것을 이해했나 봅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까지 비대위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년 4월 1일 조합은 해운대구청에 법무법인 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의견은 사전에 시공자 지위 회복 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비대위는 4월 12일 입장문을 통해 4월 1일자 법무법인 의견을 왜곡했습니다. 법무법인 의견은 시공자 지위 회복 총회가 필요 없다는 것인데 비대위는 법무법인 의견을 종합하면 시공자 지위 회복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시공자 지위 회복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를 떠나 법무법인 의견을 완전히 바꾸고 왜곡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고의적 왜곡으로 조합원의 혼란과 억지 주장 확산을 위한 부도덕한 시도라고 할 것입니다. 1월 18일 해임 총회 후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227명으로부터 시공자 지위 회복 총회를 위한 소집 요구서를 진구해 조합에 총회 개최를 강요하고 3월 25일경 이를 해운대구청에 민원으로 제기했으며 4월 12일에는 안내문을 통해 시공자 지위 회복이 필수라더니 갑자기 계약 체결 안건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총회 안건인 계약 체결의 건이 의결되면 당연히 시공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시공자 지위 회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대위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4월 17일 제명 안건이 공개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임기응변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비대위의 목적이나 의도는 DL을 통한 조합원 분열이겠지만 우리 우동 1구역 조합원은 총회를 개최해 DL과 계약 체결을 마무리짓고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비대위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더 진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